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두산 로보틱스 증거금이 몰리게 되면서 증시 주변 자금이 12조 원이 텅 비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현금 확보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은 크게 줄어들겠죠. 오늘도 시장에서 특별하게 강한 섹터나 테마는 부재한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지금 시장이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투자처 어디가 될지 궁금하시죠? 저희 팍스 브런치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개장 후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역시 뉴욕 증시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증시는 소폭의 반등세를 보였는데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시장은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와 국채금리의 상승 그리고 할리우드 작가 노동조합의 파업 중단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시점이 오는 10월 1일로 다가오고 있고 연준의 긴축 장기화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 상승이 기술주의 부담 요인이 됐는데요. 다만 시장 참가자들은 할리우드 작가 노동조합의 파업 중단 가능성과 미국 경제가 아직은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점도 주식시장에 부담을 더했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4.5%를 웃돌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3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4.67%까지 올랐는데요. 이는 201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보통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기술주의 부담 요인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견조하다라는 점을 반영하면서 주가지수 하락폭이 제한이 됐는데 또한 이날 미국 할리우드 작가 노동조합이 파업을 종료하기 위한 예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일부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최근 자동차 노조를 비롯해서 할리우드 전반의 파업 사태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작가 노조의 합의 소식은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시켰는데요. 이 파업을 하게 된다는 건 임금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또 한 번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합의 소식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 것이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뉴욕 시장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엇갈리는 양상이라며 두 가지 상반되는 재료가 상충하고 있어서 증시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증시 역시 호재와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방향성 잡기가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시죠. 10월 국내에 대한 경기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정적으로 다소 나왔는데 BSI 지수가 나왔습니다. 낙폭이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 역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내달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금융업을 제외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중 조사에 응한 374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10월 BSI 전망치는 90.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BSI 전망치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보다 경기 전망이 긍정적인 것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건데요. 10월 BSI 전망치는 9월에 비해 6.3%포인트 하락했고요.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7.1포인트가 떨어졌던 2021년 8월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BSI 전망치는 9월에 비해 6.3%포인트 하락했고 이는 2021년 8월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라는 점이고요. 추강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산업활력 저하, 소비심리 위축으로 생산, 소비, 투자의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는 등
하반기 경기 반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규제 혁신과 노동개혁을 지속하고 물가 등 가격 변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소비 심리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국내 경기는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상황인데 국내는 일단 경기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 금리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세한 상황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특징주들 살펴보시죠. 먼저 남성입니다.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5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AI 공동 개발을 부각하는 소식이 남성의 호재가 되면서 지금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마존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아마존과 AI 비서 알렉사 오토를 공동으로 개발한 남성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시 12분 기준으로 해서 23% 정도 오르는 상황인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엔트로픽은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출신들이 나와서 2021년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오픈 AI와 함께 생성형 AI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챗 GPT와 경쟁하는 챗봇 클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AI가 도덕적 가치를 고수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남성은 지난해 아마존의 차량용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바 있죠. 알렉사 오토는 아마존 AI 비서 알렉사의 차량용 버전인데 음성 명령으로 미디어 스트리밍, 검색, 일기예보, 전화 연결 등의 아마존 콘텐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부각 받으면서 장중에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소식으로 계속해서 상승 탄력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겠네요. 다음 또 특징주 하나 살펴보시죠. 가온그룹도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KT와 AI 서비스 로봇을 공급 계약했다라는 소식인데 두 가지 특징주 다 오늘 AI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온그룹에 대한 내용 살펴보시죠. 가온그룹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온그룹의 자회사 K퓨처테크가 KT 인공지능 실내 배송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9시 26분으로 기준으로 해서 가온그룹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23.49% 상승한 모습인데요. 가온그룹의 자회사 K퓨처테크는 향후 KT에 AI 솔루션을 접목한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가온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말 KT 서비스 로봇 개발 과제를 완수한 데 이어 로봇 전문 인력 확대와 핵심 기술력 확보로 본격적인 사업화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가치 제고를 경영 최고선 우선순위로 두고 주요 신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가온그룹 주가까지 굉장한 급등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역시나 계속해서 추가 상승 가능할지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역시나 좀 부진한 지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빠지면서 지금 2,471.8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의 개수도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0.35%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코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하락의 폭이 그다지 깊진 않은데요. 836.39포인트에 거래되면서 하락 종목의 개수 970여 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지금 선물 쪽에서도 6,700억 원 이상의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들은 양시장 담아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2,220억 원, 코스닥에서 49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등락 살펴보시죠. 자, 이 시각에 급등하는 테마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 개별 종목의 장세이기 때문에 이 테마별로 묶어서 공략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구충제 관련주들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일부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테마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정치 테마주가 일부 엮이게 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는 테마들은 시장에서 개별 종목 장세로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하락하는 테마에는 소매, 유통, 아이폰, 인터넷 대표주가 있습니다. 이 아이폰에 계속 신규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고 전일에 아이폰이 좀 좋은 모습을, 애플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위더스 제약이라는 종목이 지금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들 중에서 지금 뭐 치료제에 대한 개발 소식이 있는 종목들은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 위더스 제약 20%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보안이나 통신 관련주들도 일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아 데이터도 역시 20% 가까운 상승세. 코난 테크놀로지 오랜만입니다. 지금 15%의 상승 보여지면서 AI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또 셀바스 헬스케어, 알테오젠 오늘 모두 제약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6% 이상 상승하는 반면에 그동안은 계속해서 급등을 이어갔었던 알테오젠은 오늘 15% 정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천기계 정치 테마와 관련 없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의 급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일에 크게 하락했었던 노을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네요. 자, 오늘 시장도 개별 종목 장세로 좀 복잡합니다. 저희와 함께 새로운 투자처 찾아보셔야 되겠죠?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팍스 브런치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계속 지지부진한 시장입니다. 또 제약바이오 이슈를 쫓아가자니 지금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우리 또 투자 조언 받아봐야 되겠죠? 최창림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최창림 멘토입니다. 최근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진짜 주식 하셔서 다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주식 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쭤봤었어요. 진짜 주식이 뭐냐 이랬더니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진짜 주식. 단기적인 테마에 치중하면서 갑자기 또 급락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 가짜 주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또 지금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진짜 주식, 진짜 종목 찾아서 함께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지금 시장에 뭐 악재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점이 좀 시장의 분위기를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기회로 삼아 보자면 우리 국경절, 중국에서는 또 국경절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10월 1일인데 앞뒤로 이제 주말까지 끼게 된다고 하니까 9월 26일부터 한 10월 3일까지 이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워낙 강한 섹터가 없긴 한데 화장품주들이 또 어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해서 국경절 수혜주를 지금 담아보는 전략이 어떨까 궁금한데 추석 연휴 앞두고 이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 추석 앞두고 그 국경절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한다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추석 연휴 바로 전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내일이죠. 보통 내일이 지수를 바닥을 잡고 통계적으로 추석 이후에 좀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 추석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이슈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는 중국 국경절과 맞물리는 그런 부분의 그런 테마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매수 전략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워낙 지금 뭔가 로봇주나 AI 이런 것들은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시장이 너무나도 눌리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 이슈로도 단기 테마로도 좀 공략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 좀 답답한 증시를 견디고 계시다면 국경절 수혜주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단기 이슈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오늘이나 뭐 내일 시장에서 매수하는 전략 괜찮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다면 그럼 매도 타이밍을 좀 언제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는 국경절이 저희 추석하고 또 맞물리기 때문에 이제 추석 내내 아마 이제 중국 그 국경절 관련해서 중국 유커들이 유입된다는 뉴스 보도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석 이후에 바로 시세가 조금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 폭을 좀 반납하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 추석 이후에 한 1, 2주 정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그 중국 유커들이 이미 뭐 제주도에 지금 크루즈 같은 경우도 지금 400척 넘게 기항이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도 크게 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발생될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바닥권에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추석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에 일주일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단기 전략과 함께 중장기적인 전략도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결국엔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뭐 이런 국경절 수혜주라고 봐야 될까요? 리오프닝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반기까지 봐도 괜찮을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화장품 소비가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내수 시장도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많이 화장품을 많이 이제 사용을 안 하셨고,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유커들도 지금 사드 이후에 6년 5개월 만에 지금 귀환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화장품 소비는 내수 시장도 살아나고 있고 중국 유커들이 또 들어오면서 더 큰 매출에 좀 기여를 할 거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유가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음식과 쇼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수 경기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상권 이제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쇼핑이 있기 때문에 뭐 면세점이라든가 아니면 화장품 관련된 어떤 그런 종목들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지금 아직 매출은 찍힌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중국 유커에 대한 단체 관광객 재개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분기에 조금 찍히긴 할 거지만 4분기에는 더 크게 찍힐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은 테마군이다. 화장품 관련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장품 관련주를 그러면 국경절 수혜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긴 했지만 우리 리오프닝 국경절 수혜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작은 테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 여행, 그다음에 면세,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의료도 있을 것 같고요. 숙박업 등도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은 좀 많이 올라서 공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좀 후발 섹터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국경절 수혜주가 있을까요? 일단 저의 이제 네. 투자 이제 철학인데 네. 좀 안전한 종목을 지향하자라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재무가 탄탄한 기업 중에서 한번 골라봤는데 아난티라는 기업입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는 아예 숙박업으로. 네, 숙박업. 네네. 네. 이게 왜냐하면 아난티 같은 경우는 그 팬데믹 이후에도 매출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들도 뭐 우리나라로 오진 못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로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내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 저도 국내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난티가 그 외국인들의 수요를 국내 우리나라 국민들이 채워주면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왔습니다. 아난티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6년 5개월 만에 또 이제 재개가 되면서 아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더 확대될 거고 지금 화장품 관련주하고 차트상 기술적으로는 비슷한 조정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추석 전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고 아마 이제 추석 이후에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난티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오게 되면, 유커들이 오게 되면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아난티를 원픽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아난티 뭐 국내에서도 여기 아난티 이곳에 숙박을 즐기러 놀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숙박업 말고 또 우리 뭐 면세 카지노 이런 쪽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면세 카지노도 수혜를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유커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건데 네. 어쨌든 지금 국경절 관련해가지고 이 연휴 동안에 네.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인원이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큰 이벤트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또 1억 명을 또 저기 우리나라로 또 이제 실어 나르려면 네. 항공주도 네. 아마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항공주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뭐 제주항공이나 뭐 아시아나 네, 항공주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충분히 이제 상승 모멘텀 받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에 다 와 있기 때문에 뭐 항공주도 그렇고 면세점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뭐 항공주 봐야 되고, 여행주 봐야 되고, 숙박업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멘토님께서 보시는 탑픽 섹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사실 그 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 중국인 관광객들의 그 우리나라 방문 목적이 쇼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명동은 네. 지금 엄청 그 외국인들로 지금 중국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지금 웬만한 주차장에는 다 지금 그 관광버스로 차 있고요. 지금 그래요? 관광버스도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지금 명동 근처가 완전 다 지금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명동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이 사실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 세타주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많이 올라오면서 갭도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급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갭도 어느 정도 메꿨고 이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 60일선에서 지지받고 지금 약간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방송에서 저는 이제 그 코리아나를 네. 이미 추천을 했거든요. 아, 네, 코리아나도 화장품 중에서? 네, 네. 화장품 중에서 이제 코리아나를 추천을 드렸고 어쨌든 방금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 전에 죽었던 내수 시장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소비 심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활성화가 될 거고 거기에 이제 국경절 맞이하면서 이제 중국 유커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방문을 하면서 추가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 있는 지금 소비가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는데 이거를 중국 유커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도 이제 중국 유커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유치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징에서도 지금 K 관광 그 관련해서 지금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화장품에 대한 어떤 소비라든가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내수 경기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번 국경절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뭔가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요.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이 중국 유커들이 방한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한 바 있는데 지금 조정을 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2% 정도 떨어지면서 3,495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제 고가가 5,300원이니까 지금 한 상승분의 절반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지금 대부분의 화장품 섹터들이 지금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있어요. 대부분 60선에서 지금 지지받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참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이슈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추석 연휴와 맞물리는 이제 중국에 있는 국경절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석 이후에 바로 이 테마군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에서 지지받고 있는 이 지점에서 조금 매수해 보신다면은 뭐 추석 이후에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주신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아까 항공주도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억 명 방문한다라고 하셨고 또 제가 이렇게 뉴스 보도들을 보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이번에 좀 꺼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있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여기에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바 있는데 그래서 일본보다는 한국을 좀 더 방문하는 유커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항공주들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사실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 이슈가 무산되게 되면서 굉장히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났잖아요. 이번에 그걸 이길 만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중국 유커들의 관광객 재개는 사실 사드 이후에 6년 5개월 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그런 데이터를 좀 뽑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상 1억 명이라는 그 인원이 네. 저는 이제 조금 좀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선도 훨씬 더 많이 증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좋은 실적이 아마 찍히면서 여기에서는 조금 턴하지 않을까 주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상장 중국 관련주들도 있잖아요.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있으면서 뭐 애국주들도 오르면서 중국 상장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중국 단체 관광객 재개와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많고. 네. 저는 중국 상장 기업들에 대한 주식은 사실 접근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아, 왜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네네.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 쪽 회계법인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 갑자기 적정으로 나왔다가도 뭐 한두 달 이후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종목이 정지하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 종목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말고도 다른 테마군들이나 다른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뭐 중국 상장 기업 중에 지금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컬러레이 정도 있어요. 근데 네. 컬러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저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내수 시장과 어떻게 단체 관광객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난다면은 컬러레이가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국 상장 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컬러레이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은 사실 좀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컬러레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컬러레이가 이제 중국 상장 관련주까지 중에 제일 그나마 괜찮은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리오프닝 종목들은 워낙 많다라고 하셔서 굳이 이 종목은 안 봐도 되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궁금한 점이 사실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종목들이 선반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급등, 폭등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절 연휴 앞두고 사실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슈도 그다지 엄청나게 힘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건지 우리가 또 괜히 들어갔다가 섣부르게 들어갔다가 투자를 뭐 손실을 보게 되는 건 아닌지라는 걱정도 드실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렇다고 보실까요? 지금 사실 우리 시장에 어떤 그 외국인의 수급이나 어떤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미 그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2007년 이후에 4.5% 이상 지금 상승하면서 상승도 했고 그리고 달러도 지금 계속 고환율로 지금 뭐 물론 박스권에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고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국제 유가도 지금 뭐 9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금 리포트 상에서는 뭐 100달러, 110달러, 120달러 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외국인의 이제 수급이라든가 이런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많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긴 연휴를 또 앞두고 여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1월에 있을 또 FOMC 발표도 있는데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국제유가라는 게 우리가 쓰는 모든 생필품의 원자재가 원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물류비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어서 인플레이션을 좀 가속화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이 경제가 성장을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학습 효과가 충분히 돼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그 전에 뿌려졌던 자금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유통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요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완화하기가 조금 더 기간적으로 좀 오래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각종 지표, 뭐 글로벌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우리 시장 말고도 지금 뭐 아시아 시장이든 뭐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주식 증권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공격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매수 전략보다는 보유 아니면 관망 아니면 매도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만약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면 뭐 저도 보유하고 있지만 일단은 보유 의견이고요. 저희 다 보유하고 있죠, 사실. 네, 다 보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석 바로 전날이 이제 지수를 거의 바닥을 찍고 보통 통계적으로 추석 이후에는 조금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그동안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현금으로 좀 현금 자산을 좀 늘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좀 지켜보자라고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려운 시장 겪으면서 저희가 중국 국경절 수혜주 좀 살펴봤고요. 시장도 간단하게 전략을 짚어드렸는데 과연 오늘의 또 공략주가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공략주 들고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는 뭐 줄기세포라던가 탈모 치료제 이런 관련 종목들로 급등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좀 뒤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공략주 안전하게 진짜 주식할 수 있는 종목 찾아가셔야 되겠죠. 오늘 종목 어떤 걸까요? 오늘 그 브런치 메뉴 네. 보안주입니다. 보안주 네네. 오늘 좋잖아요. 모아 네네. 데이터도 있고 뭐 그동안에도 계속 좀 상승을 해줬었는데 어떤 이유로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 보안주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종목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보안이 중요하고요. 그쵸. 왜냐면 차가 또 해킹이 돼서 뭐 차가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삼성에서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AI 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섹터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좋은 보안주에서 뭐 한 종목 정도 포트에 담아서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나중에 큰 수익으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모니터 랩인데요. 어. 이 모니터 랩이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사이버 보안에 총 1조 1천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그 2027년까지 그 보안 시장 규모 이제 30조 원을 이제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했고 지금 1,300억 원의 어떤 펀드를 조성을 해서 유니콘 기업에 대한 그런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세부적인 정책도 발표한 만큼 지금 정부에서도 보안 관련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다. 그리고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30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오면서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니터랩은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뭐 웹 방화벽도 지금 점유율 1위입니다. 국내 점유율 1위인데 이 웹 방화벽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웹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쓰는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어떤 개인 데이터를 보안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안 시장은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 AI 기술이 이제 전 세계 보안 시장에 이제 성장을 이끌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금 연 평균 한 20%씩 보안 시장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국내 웹 방화벽 시장 점유율 1위인 이 모니터랩이 충분히 상승 모멘텀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웹 방화벽 말고도 지금 클라우드 기반된 어떤 보안 서비스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SEC AAS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보안 플랫폼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플랫폼은 고객사가 2020년도에 8개 계열사밖에 없었습니다. 8개 계열사밖에 없었는데 지금 2022년도에 이제 491개사로 이제 확대가 됐고요. 그 안에는 삼성, 뭐 LG, 현대차, 그리고 뭐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KT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 그리고 공공기관들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매출은 앞으로 충분히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시장도 커지고 있고 매출도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모니터랩 지금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상장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네. 한 3개월 정도, 3개월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공모가가 9,800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 상장 첫날 23,000원 넘게 올라가다가 지금 한 3개월 내내 지금 하락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이하로도 내려왔었는데 지금도 공모가 부근에 지금 주가는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승 모멘텀 받고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건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종속 회사로 이제 일본과 미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어떤 글로벌 시장에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아마 좋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그 웹의 다양한 공격을 차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네. 개인정보거든요. 개인정보의 어떤 그게 이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검출을 해서 차단을 하는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정보라고 하면은 지금 쓰시는 신용카드 번호라든가 아니면 뭐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뭐 핸드폰 번호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을 방화벽을 통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싶으실 때는 보안 관련주는 꼭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는 꼭 담아 놓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랩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오늘도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오늘 지금 네. 9% 가까이 상승 중이네요. 네, 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어제 보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또 올라가네요. 근데 지금도 이 올라간 네.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이제 공모가 살짝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매력적인 진입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특별히 지금 뭐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섹터군이 없다라고 하면 보안주도 꼭 포트폴리오에 하나 좀 넣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네. 이 모니터랩 지금 요 매출을 보시면 그 2020년도에 이제 10억, 2021년도에 120억, 그리고 작년에 140억 하면서 지금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근데 부분이고요. 2023년 6월에는 67억이라서 이거 굉장히 앞에서 지금 제가 엄청 설득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 줄면 안 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제 매출이라는 게 이제 상반기에 또 많이 찍힐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반기에 또 많이 찍힐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왜냐하면 기업이 어떤 이제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회수 시점이 어느 때냐에 따라서 네. 이 회계는 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라 요건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사실 증가를 하다가 2020년 작년에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 줄었는데 이 판관비를 보시면 판매비와 이제 관리비를 보시면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5억, 55억, 72억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자기 그 자사 제품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영업 활동에서 쓰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판관비가 조금 들어가면서 영업이익이 좀 줄긴 했지만 앞으로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영업이라든가 판관비를 통해서 충분히 이 기업이 추가적인 더 매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라 사실 일단은 그래도 지금 재무적으로는 좀 안전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모니터랩 준비를 해주셨는데 보안주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유출이 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 AI나 로봇 관련주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쪽은 좀 빼놓을 수가 없는 산업일 것 같은데 국내 웹 방화벽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니터랩이고요. 지금 차트로 봤을 때도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9% 정도의 강세라고 하니까 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셔서 최창림 멘토에게 이 모니터랩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